안녕하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베이지안 필터를 이용한 추천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챗봇 구성 및 챗봇 구축 편의를 위한 엑셀 연동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간단한 확률 모델을 이용해 멋진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기본적인 베이지안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은 스팸 필터 알고리즘인데 다양한 필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오래되었고 구현하기 쉬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스팸 필터 알고리즘에서 스팸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분류해 사용자의 채팅이 어떤 카테고리에 가장 적합한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일단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첫 번째에 있는 P, Y 바 X 조건부 확률입니다.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PX 부분을 양변에 곱해서 반대로 넘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확률, 즉 PY 바 X에서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위와 아래에 공통되어 있는 요 부분을 위에 있는 부분으로 치환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식이 성립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속에는 A라는 주머니가 6개가 들어있고 B라는 주머니가 4개 들어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이 주머니들을 챗봇에 넣었을 때 카테고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A라는 주머니 안에는 노란 공이 6개, 흰 공이 2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잡힐 확률은 8분의 2입니다. 또 B라는 주머니 안에는 노란 공이 7개 들어있고 흰 공이 3개가 들어있어서 흰 공이 잡힐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조건부 확률에 따라 B라는 상자가 선택이 되고 B 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즉 0.4 B가 선택될 확률 곱하기 B 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인 0.12가 됩니다. 그러면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수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와 Y는 X 부분은 박스에서 B 주머니를 뽑을 확률, 그리고 Y는 흰 공을 뽑을 확률입니다. 우선 PY 바 X라는 것은 흰 공을 뽑는데 그 주머니가 B일 확률, 즉 0.12입니다. 그리고 PX 부분은 박스에서 B 주머니를 뽑을 확률, 즉 B 주머니를 뽑을 확률 0.4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Y는 전체에서 흰색 공을 뽑을 확률, 그래서 전체 공 18개 중에서 5개, 약 0.28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 0.1714 땡땡땡땡땡땡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이 수식에 따라 P, B 바 흰공, 즉 흰공을 뽑았는데 그 공이 B에서 나온 공일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개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베이지안 필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베이지안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문장인 A가 B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면 다음번에 들어오는 문장이 A와 유사하다면 그 문장은 B 카테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전에 문장들을 저장해두고 학습시킨 뒤에 사용자 응답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가장 근접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번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베이지안으로부터 필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쭉 내려가시면 이제 87번 라인서부터 베이지안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선적으로 90번 라인에서는 베이지안 필터의 인스턴스 객체를 불러오고 93번 라인에서는 엑셀 DB에 있는 get.text4m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뒤에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98번째 줄에 있는 bfpc라는 학습을 통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101번째 라인에서는 그 학습된 결과인 이 predict를 통해서 사용자 메시지에 예측된 결과값을 찾아서 적합한 강좌명을 포함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해주는 형식입니다. 우선 엑셀에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위해 excel.db에 가서 getText4ml이라는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DB에 가시면 32번 라인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리하는 엑셀이 lecture DB인 것을 확인하시고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가 학습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 엑셀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엑셀을 실행시킨 후 lecture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강의명 옆에 글씨로 각 강의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 파일에서는 챗봇에 대한 정의, 자연어 처리에 대한 정의, 이미지 처리에 대한 정의 및 백과사전 데이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백과사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bayesian.python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인 38번 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 아닌 42번 라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라인을 보시면 fish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습시키는 과정인데요.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객체에 있는 split이라는 함수 부분에 텍스트를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텍스트는 일단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스플릿을 찾아서 올라가 보시면은 스플릿은 11번째 라인부터 정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 엑소브레인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엑소브레인 API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관계언과 문장 기호를 제외해 주게 되는데요. 제외를 해주는 이유는 저희는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언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 깨서, 에서, 이다 등등등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카테고리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분류함에 있어서 부정확한 확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고
다음과 같이 SF, SP 등등 문장 기호로 태깅되는 형태소들은 단어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므로 마찬가지로 제외를 시켜줍니다. 네, 형태소 태그와 관련된 부분은 어, 주석에 달려있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문장에서 관계어과 문장 기호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을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피팅하는 부분에서 돌아오면 워드 리스트라는 부분은 이제 inc 워드, 그 다음에 inc 카테고리라고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정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두 부분은 단어를 세는 데 있어서 처음 오는 단어가 나오면 새로 단어를 추가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어들의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 학습 문장의 불필요한 성분들을 제거하고 카테고리별로 등장한 단어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이 베이지안 필터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로 54번째 라인에서 predict, 즉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용자 텍스트, 즉 사용자가 얘기한 문장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스플릿, 아까처럼 불필요한 관계어나 문장 기호들을 제거해 준 뒤 60번째 라인에 있는 이 스코어 함수 부분을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와 가장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스코어 라인에 가시면 저희가 각각 계산할 때 결과에 로그를 씌운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계산 방식을 위해서 로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확률의 범위인 0과 1 사이에서 y의 값이 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프리딕트 해보시면 56번째 라인에 파이썬 시스템의 맥스 사이즈를 음수로 주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된 값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랫부분에 이제 맥스 스코어라는 것보다 스코어 값이 더 커지면은 맥스 스코어를 스코어로 대체하면서 각 카테고리별로 비교를 진행하면서 이 스코어 부분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에 그 문장이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 단계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보다 똑똑한 챗봇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